33장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들은 넘어가고 객관식 문제 위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70번 문제입니다. 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 가에스타에 속하는 생물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스타는 각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답형 문제지만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송이, 버섯이랑 푸른 곰팡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분해자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다람쥐, 뱀, 호랑이 이런 것들은 동물, 즉 소비자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은행나무나 벼, 고사리 이런 것들은 식물, 즉 생산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7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물벼룩, 송사리 얘네들은 이제 소비자죠. 세균 같은 경우에는 분해자에 해당을 하게 되겠고요. 식물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세균은 분해자에 속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식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이다 라고 했는데 식물 플랑크톤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비생물적 요인, 즉 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오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72번 문제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된다 라고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비생물적 환경 요인들도 있죠. 그러므로 1번은 오답입니다. 2번 같은 종의 개체들이 모여 군집을 형성한다 라고 했는데 같은 종의 개체들은 개체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도 오답입니다. 3번 미생물은 비생물적 요인에 속한다 그랬는데 생물적 요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3번도 오답입니다. 4번 빛과 온도는 생태계 구성 요소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서 구성 요소가 맞습니다. 5번 생태계는 개체, 군집, 개체군의 위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개체 다음 개체군 그리고 군집입니다. 거꾸로 쓰인 케이스가 되겠고 5번도 오답입니다. 6번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이다. 이것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6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A에서 C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표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에서 C는 각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건 소비자와 분해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 안에 들어가게 돼야 되고 니은이 광합성을 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과 사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건 분해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이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가 되겠고 A는 분해자, B는 소비자, 그 다음 C는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A는 분해자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B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광합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이고 C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A에서 C는 모두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7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강 생태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강에 서식하는 식물성 조류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생산자에 해당하겠죠. 광합성 색소를 가진 조류의 증식으로 강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하였고 조류의 증식은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생존에 악영향을 주었다. 물고기들은 소비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생산자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수온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해당하겠습니다. 디귿 기억이 니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기억이 니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생물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7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족제비 수가 증가하자 토끼의 수가 감소하였다. 소비자고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가을에 토끼가 털갈이를 한다. 소비자가 가을이기 때문에 환경,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은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에 해당하겠습니다. 지렁이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흙 속에 구멍을 뚫어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준다. 지렁이는 소비자가 되겠고요. 흙 속에 구멍을 뚫어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닙니다. 니은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나의 예에 해당한다.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는 건 비생물적 환경 요인, 은행나무의 잎은 생물적 생산자입니다. 생물적 환경 요인이 되겠고,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식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다와 같은 예에 해당한다. 예, 그렇죠. 식물의 광합성, 식물은 이제 생물적 환경 요인이 되겠고,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건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7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작용이 되겠고 니은은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반작용이다. 오답이 되겠고요. 니은 빛, 물, 공기,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드는 것은 생산자가 맞고요.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 즉 생물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영향을 받는 케이스는 니은에 해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작용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찾으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7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작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은 반작용이 되겠죠. 디귿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리을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같은 종의 개체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니은 추운 겨울에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추운 겨울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되겠고요. 개구리는 생물적 환경 요인입니다. 즉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적 환경 요인에 작용한 케이스이므로 기억, 작용이 맞습니다. 디귿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리을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오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107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억은 작용, 니은은 반작용입니다. 기억,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서로 다른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개체군 하나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다른 개체군은 당연히 이종, 다른 종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니은 위도에 따라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은 기억에 해당한다. 위도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해당하고요.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용, 기억이 맞습니다. 디귿 지렁이가 영양물질이 많은 배설물을 생성하여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지렁이는 생물적 환경 요인에 해당하고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작용에 해당을 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반작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체군 A 같은 경우에 디귿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해당을 하게 되고 개체군과 A와 B 사이의 리을은 군집 내 상호작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개체군 A는 한 종의 생물로만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은 가뭄으로 벼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가뭄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고 벼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은 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에 해당을 하겠죠. 디귿 쓰라소니가 눈신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쓰라소니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그리고 눈신 토끼도 소비자 둘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이것은 피식과 포식의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봐야 하므로 디귿이 아니라 리을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을 황소개구리 개체수 증가로 토종 어류의 종류가 감소하는 것은 리을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황소개구리는 하나의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고 토종 어류 역시 하나의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 군집 내 상호작용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정답이 되고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8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생태계의 구성 요소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생물적 요인이고 기역과 니은은 무기 환경과 생물 군집 간의 영향을 점선 화살표는 유기물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역 같은 경우에는 작용, 니은은 반작용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호작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다로 다 모이기 때문에 다가 부대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맨 처음 출발하는 것은 생산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와 라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는 1차 소비자가 되겠고요. 거기서 에너지는 2차 소비자인 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산자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육식동물은 나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육식동물은 나가 아니죠. 1차 소비자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버섯, 곰팡이는 다에 속한다. 버섯과 곰팡이는 분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나와 라는 같은 개체군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소비자이기 때문에 서로 개체군이 같지 않습니다. 5번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생물적 환경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 그러므로 니은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신 정답은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달린 두 잎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 보시면요, 잎의 두께가 다른데 잎이 두께가 다른 이유는 햇빛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강한 빛을 받는 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엽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빛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엽, 약한 빛을 받는 이파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가는 양엽, 나는 응엽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강한 빛을 받는 것은 가가 맞고요. 3번 나보다 가에서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잎이 두꺼운 것도 맞습니다. 5번 가와 나의 잎의 구조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환경 요인은 빛의 파장이 아니라 빛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나무와 서나무의 특징을 읽고 학생 ASC가 추론한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나무는 강한 빛을 받아야 잘 자라고 서나무는 약한 빛에서도 잘 자란다. A 보겠습니다. 숲의 아래쪽에서는 소나무보다 서나무가 더 잘 자랄 것이다. 맞습니다.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아래쪽 그늘진 곳에서는 서나무가 더 잘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A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B 잎의 넓이는 소나무가 서나무보다 넓을 거야. 잎의 넓이가 넓다는 것은, 그리고 더 두껍다는 것은 강한 빛을 받는 잎, 즉 양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강한 빛을 받아야 잘 자라니까,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의 넓이가 되게 좁죠. 그렇기 때문에 B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C
서나무는 양지식물일 거야 그랬는데 그늘진 곳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음지식물에 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A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해조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보시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라고 했는데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게 청색광이죠. 더 낮은 파장일수록 더 깊은 곳까지 투과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기본적으로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반비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파장이 짧을수록 빛의 에너지는 강합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홍조류는 광합성에 적색광을 주로 이용한다. 홍조류의 빛이 닿는 것은 청색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해조류의 분포는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적색광, 갈조류 같은 경우에는 황색광,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청색광을 받기 때문에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8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심에 따른 해조류 A와 B의 분포 범위와 빛 기억과 니은의 도달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녹조류와 홍조류 중 하나이며 기억과 니은은 적색광과 청색광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될수록 점점 더 에너지가 강해지고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청색광, 니은이 적색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A는 홍조류가 되겠고 B는 녹조류가 됩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의 예로 미역과 다시마가 있다 그랬는데 홍조류의 예시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의 경우에는 갈조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니은 B는 기억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기억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는 것은 A입니다. 그러므로 니은도 오답입니다. 디귿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분포가 다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하루 중 낮과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 A와 B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와 B 보시면요 A와 B 모두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림에서는 낮이 16시간, 밤이 8시간,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낮이 8시간, 밤이 16시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A는 낮이 8시간일 때 개화를 했습니다. 반면에 B는 낮이 16시간이어야 개화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A 같은 경우에는 빛이, 그러니까 낮이 짧아도 개화가 일어난다. 즉 단일 식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길어야만 개화가 되는 장일 식물에 해당하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A는 봄이나 초여름에, B는 가을에 꽃이 핀다 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A는 가을, 그리고 장일식물인 B는 봄이나 초여름에 꽃이 피게 되겠죠. 지금 거꾸로 쓰게 된 케이스고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A와 B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빛의 파장이다 그랬는데 빛의 파장이 아니라 일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오답입니다. 디귿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죠. 시금치는 봄이나 초여름. 네, 봄에 꽃이 피죠. 시금치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8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하루 중 낮의 길이 및 A와 B의 개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장일식물이나 단일식물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B가 개화를 했다는 것은 B는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가 일어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일식물이 되겠습니다. B는. 반면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자 A의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일식물에 해당하겠습니다. 기억에 A는 단일식물이다는 오답입니다.
니은 A는 1조 시간이 길어질 때 개화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B는 주로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인 코스모스, 나팔꽃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단일 식물 가을, 코스모스, 나팔꽃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 A의 개화 여부를 나와 다는 1조 시간에 따른 식물 B와 C의 개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밤이 임계 시간보다 길어버리면 식물 A는 개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계치를 넘으면 개화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 A는 기본적으로 장일 식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비록 임계 시간을 밤이 넘겼더라도 중간에 빛을 한번 주게 되면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 뜻은 총 시간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속적인 암기의 길이가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는 단일 식물이 아니라 장일 식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를 제대로 체크를 안 했네요. 지금 다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식물 B가 확 개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B는 단일 식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면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식물 C의 개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장일 식물에 해당을 하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식물 B는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단일, 식물 C는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장일일 때 개화한다. 니은 맞습니다. 디귿 식물 A는 봄에, 식물 B는 가을에 꽃이 필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리얼 가로 보아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속적인 암기의 길이다. 그렇죠. 지속해서 암기가 길어야만 개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빛을 딱 쏴줬더니 개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찾으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예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고 온대 화렵수는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요인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 요인과 동일한 요인에 의한 현상으로 오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국화는 가을에 꽃이 핀다. 이것은 1조 시간의 예시죠. 사슴과 노루는 가을에 주로 번식한다. 이건 역시 1조 시간의 예시입니다. 선인장은 잎이 가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의 양에 따른 차이입니다. 4번 아열대 지방보다 극지방에 서식하는 곰의 몸집이 더 큰 것은 온도 때문이 맞죠. 5번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 수가 더 많다. 이것은 공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8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준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북극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의 몸이 다른 까닭은 온도에 기인하겠죠.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와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철새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것은 온도에 따른 이유입니다. 곰이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온도에 따른 요인입니다. 3번 온대 지방의 낙엽수가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역시 온도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양엽은 음엽에 비해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하는 것은 온도 때문이 아니라 빛의 세기 때문입니다. 5번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들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다. 이것은 온도의 영향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90번 문제 보시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여우의 생김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가 사막여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북극여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은 온도가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추운 지역에 서식한다 라고 했는데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가는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방출하는데 유리합니다. 디귿 나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 열 방출이 적습니다. 리을 가와나 몸집과 말단부의 크기가 다른 것은 온도에 적응한 결과가 맞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1번입니다. 사막에 사는 도마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샌드피쉬라는 도마뱀은 사막과 같은 건조한 환경에 서식한다. 샌드피쉬는 쐐기형으로 생긴 코를 가지며 몸 전체는 매끈한 비늘로 덮여 있어서 모래 속으로 파고들어 건조한 날씨를 견디기에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환경 요인은 물이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되는 것은 온도에 따른 예시가 되겠습니다. 매미의 몸 표면은 키틴질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물에 따른 분포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은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4번에 선인장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있다. 이것은 물에 대한 예시입니다. 5번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것은 일조시간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92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물과 환경 요인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예이다 라고 했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은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크기가 작다. 이것은 온도가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나의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혈액 속 적혈구 수가 많아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이것은 공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다 토양 미생물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토양 속 양분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토양에 대한 예시죠. 기억 보겠습니다. 가에 관련된 주된 비생물적 요인은 온도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나와 관련된 주된 미생물적 요인은 일조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공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타는 분해자의 활동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다. 토양 미생물은 분해자, 그리고 토양 속 양분을 증가시키는 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대한 영향이죠.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 되겠고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94번 문제입니다.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파충류와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아니라 물 때문입니다. 2번 가을에는 국화, 코스모스, 나팔꽃 같은 꽃이 피는 이유는 빛의 파장 때문이 아니라 일조시간 때문입니다. 3번 한 식물에서도 위치에 따라 양엽과 음엽이 존재하는 것은 일조시간이 아니라 빛의 세기 때문입니다. 4번 사막의 낙타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오줌량을 줄인다. 이것은 물에 대한 환경 요인이 맞죠. 5번 철새는 계절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서식지로 이동하는 것은 빛의 세기가 아니라 온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5번 문제입니다.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건생식물은 뿌리와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건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와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게 됩니다. 북극에 사는 여우는 사막에 사는 여우보다 몸집이 작고 귀가 크다 그랬는데 거꾸로 말했죠. 사막에 사는 여우가 그렇습니다. 공기를 많이 포함한 토양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공기를 적게 포함한 토양 깊은 곳은 현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다.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